10월 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디센트 월렛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센트 채널이랑 채널 파트너십을 맺은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역대급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역대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콜드 월렛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디센트 아니면 레저 월렛 사용하시는데 디센트를 저는 사용하는 이유는 한글 AS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고 그래서 한국어로 전화 한 통이면은 응대를 잘 해주셔서 저는 그래서 디센트를 선택을 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워낙 복잡하잖아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라는 게 활용하기에 되게 복잡한데 디센트는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드월렛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할인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디센트랑 레저랑 이 차이점 비교해 보시고 사용 방법 같은 거 궁금한 것들은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디센트 고객센터 넘버를 깜빡했는데 이거는 더 보기란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의 흐름. 네, 이게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색깔만 보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6만 달러 위에서 비트코인이 자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펴봐왔던 이 중요 박스권, 아직은 물론 초입 단계지만 여기서 6만 5천 달러까지 그리고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이전 사이클 고점, 사실 이전 사이클 고점 구간을 온전하게 돌파해내기가 언제나 그랬듯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6개월 가까이 이 테스트를 반감기 이후 고점 찍고,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고점 찍고 반감기 거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조정 과정 이 정도면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봤을 때 순조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갈 듯 말 듯 이게 약 올리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살짝 조바심이 나는 건 어쩔 수는 없는데, 전반적인 느낌은 이 정도면 순조롭다. 각 알트 메이저들도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지지세를 잘 확인해주고 있고, 물론 XRP는 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정도 흐름이면 조금 더 이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진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비트코인도 24시간 흐름을 보면 어질어질합니다. 막 6만 3천 달러 갔다가 6만 2천 달러 깨졌다가 막 정신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6만 2천 달러 위에, 다시 말해서 1차 박스권 안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좀 빡세게 놀고 있죠. 빡세게 굉장히 개구진 소년처럼 지금 놀고 있습니다. 덤블링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막 놀고 있는데 전반적인 주변 상황을 봐도 긍정적인 재료들로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는 흥미롭게 느껴지고, 일단 무엇보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반갑게 느껴지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부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공개가 됩니다. 연준 FOMC 의사로부터 공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주말이라고 이렇게 조금 러프하게 봤을 때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대하기에는 좀 위쪽으로 변동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데이터라는 거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상황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은 바라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공보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4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별다른 변동성 없이 여전히 58% 위에서 강력한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도체주들 뭐 대부분 랠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비트코인이 같이 따라가 줄 법도 한데 조금 아쉽죠. 무엇보다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한 지점이 눈에 띄었고, 이거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면서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고 증시는 반대 포인트 지점에서 반등세를 확인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랠리를 벌이는데 비트코인은 지지부진, 이런 디커플링이 좀 아쉽죠. 여기에다가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이게 또 더해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와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해줬었는데 이게 또 추가로 경기 부양책 발표가 됐는데 이게 내용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당장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10% 수준의 폭락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흘러 들어갔고 엄청난 폭등 양상을 보였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하나 더 열어보니까 별로였네? 라는 시그널이 주입이 되면서 이게 지금 시장을 조금 교란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 이런 흐름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반등했던 비트코인도 실망감에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중국 정부도 진짜 엄청 급하구나, 똥줄 타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23개 항목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무엇보다 시장이 실망한 요인은 이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뭘 시행을 할 거면 시행 시기에 대한 어떤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떨어졌고, 새로운 내용이 또 없었다라는 거, 기존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 또 무엇보다 중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테마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 대책 자체가 미흡했다. 이렇게 약간 시너지를 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실망시켰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돌려서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중국 시장으로 돈이 다 쓸려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이렇다 할 매수세가 강력하게 달라붙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반등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 주면 그때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결합시켜서 바라보면 이번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 자금,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면 조금 기대 포인트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 또 하나 비트코인 시세를 압박했던 요인이 여차하면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워처그룹 보도 내용인데 이번에 대법원이 이 다크웹인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69,370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배트본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이거 우리 건데라고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라는 거죠. 기각을 하면서 이제 이건 니네 거 아니야, 미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로 압수한 거야, 이런 얘기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44억 달러 규모의 물량을 매도할 계획으로 보인다라고 워처그룹가 기사화 시키면서 이게 또 비트코인의 반등세를 발목 잡아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더해졌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런저런 악재들 등장을 해준 상황에서 이번 주 후반부터 굉장히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재료들이 줄줄이 쏟아지게 됩니다. 금리 관련된 부분,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당장 내일 밤에는 9월 FOMC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일 밤에는 9월 CPI, 12일 밤에는 9월 PPI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시장 예측치는 긍정적이라서 예측치 수준 정도로만 나와주면 되는데 베스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면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CPI, PPI 제대로 나와주고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서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신감 플러스 중동 리스크 완화, 휴전 이런 얘기 나와주면은 주 후반에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주 초반 지금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쉽기도 하고 조금 밋밋하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주 후반을 지나면서 정확히는 내일을 거치면서 주말까지 뭔가 상황이 좋다 싶으면은 빵빵 뭐 이런 상황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IT 테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립토컨트 데이터인데, 최근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건 비트코인이 점점 더 강세장을 향해서 이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으로 매도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락장에서 단기 보유자들은 이 패닉셀에 취약하고 손실을 보더라도 물량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주요 하락장에서 단기 홀더들의 보유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매도 포지션이 점차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건 매직 기회를 동반할 수 있고 가격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얘기고, 페이퍼 핸드들 던질 거 다 던졌어. 그 던진 거 잘 받아 먹으면 되고 그렇게 매집하면 돼.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채굴 기업들의 지금 어떤 스탠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매트릭스 포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홀딩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 4월 반감기 이후에 일평균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 7천만 달러에서 3,100만 달러로 급감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주가는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저조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견고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쓸어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 충격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 언제 하나 뭐 하나 트리거 와서 빵 하고 터지면은 난리 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함께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채굴 기업들의 수익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나면 주가는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당수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도 대신 보유 전략을 채택하면서 시장 매도 압력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채굴자들의 카피출레이션도 다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홀딩 전략 유지한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거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10월에 잠재적인 돌파 준비를 하고 있다. 10월은 폭발적인 랠리를 촉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다. 10월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고 둘째 주, 셋째 주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 줄 거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젤레는 3데이 차트를 통해서 강세로 뒤집혔지롱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 뒤집었지롱 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다시 랠리를 일으킬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데,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도 뒤집었지롱 하고 폭등, 뒤집었지롱 하고 폭등, 새로운 올타임 하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월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비트코인 컵 앤 핸들 패턴 상단 저항 뚫었네. 커피가 따뜻한 커피네요. 모락모락 따뜻한 커피가 지금 준비가 됐네. 이제 우리는 이걸 잡아서 올리면 되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 컵 앤 핸들 패턴 되게 예쁘죠.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반기 남은 4분기는 의미 있는 흐름을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아주 따뜻하고 향기롭고 아주 비싼 아메리카노를 우리에게 선사해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진짜 의미 있는 호재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 좀 짜증도 나죠.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빌어먹을 소송 이슈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여전히
참 어이없는 시세라는 게 참 안타까움을 갖게 만드는데,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정말 와 싶습니다. XRP 현물 ETF S1 신고서가 하나 더 SEC로 들어갔습니다. 카나리아 캐피탈, 우리가 최근에 짚어봤었어요. 카나리 캐피탈 최근에 델라웨어주 법인 등록국에다가 신탁 설립 문서를 제출을 했고, 이거는 XRP 현물 ETF를 위한 기초 작업,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작업에 해당하는 S1 이 증권 신고서를 SEC에다가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XRP 현물 ETF를 승인받기 위한 어떤 절차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것도 잇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비트와이즈였죠. 비트와이즈도 이미 S1 신고서, 지금 증권 신고서를 SEC에다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비트와이즈, 이번에 카나리아 캐피탈까지 포함해서 사실 이 친구들보다 더 빨리 사실상의 XRP 현물 ETF를 대비하고 있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그레이스케일이 XRP 트러스트를 출시를 하면서 이게 더 빡세게 지금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소송 항소심 리스크가 여전히 XRP 시세를 억누르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만, 크립토 커런시로서 XRP를 바라보는 기관들의 관점 자체가 굉장히 전폭적이다. 어쩌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 암호화폐 현물 ETF의 주인공은 XRP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네, XRP와 관련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호재성 재료가 또 있는데, 이거는 저 물 한 잔 마시고 파트 2에서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